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우수입니다. 우수의 마부 이오나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넋이 나간 채 승객이나 동료에게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려 한다. 하지만 결국 아들의 죽음 때문에 괴로운 건지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괴로운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작가는 이처럼 주인공 이오나에게 어느 날 찾아온 우수를 통해 인간은 결국 혼자이고 혼자라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비애가 인간의 진정한 비극이자 우수라는 점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우수. 하늘에 황혼이 드리워졌다. 새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 속에 너울너울 춤추며 지붕과 말 잔등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어깨와 모자 위에 얇고 포근한 층을 이루며 내려앉는다. 마부 이오나 포타포프는 유령처럼 온 몸이 새하얗다. 그는 몸을 바짝 웅크린 채 마부대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그 위에 눈덩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털어낼 생각도 안 할 것이다. 그의 늙은 말도 하얗게 된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다. 막대기처럼 꼿꼿한 다리와 긴장된 몸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기 때문에 마치 말 모양의 막대 사탕과도 같은 모습이다. 말은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듯하다. 가래가 벗어진 채 익숙한 회색의 풍경에서 벗어나 괴물 같은 불빛과 멈출 줄 모르는 소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런 미로와도 같은 거리에 떨어졌으니 어찌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있으랴. 이오나와 그의 늙은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점심 전에 숙소에서 나왔지만 아직 한 사람의 손님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에 저녁의 어둠이 내리고 있다. 창백한 가로등 불빛이 점차 활기를 띠고 거리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고 있다. 이보게, 마부! 비보르크스카야 거리로 가주게. 누군가 이오나를 불렀다. 이보게, 마부! 이오나는 몸을 떨면서 눈이 붙어있는 속눈썹 너머로 모자가 달린 망토를 입은 군인을 바라보았다. 비보르크스카야 거리로 가세. 군인이 다시 한번 말했다. 이봐, 졸고 있나? 비보르크스카야 거리로 가자니까. 알겠다는 표시로 이오나는 말 고삐를 당겼다. 그러자 말 잔등과 그의 어깨에 덮인 눈이 쏟아져 내렸다. 군인이 썰매 마차에 올랐다. 마부는 쯧쯧 혀를 차면서 백조처럼 목을 빼고 몸을 고추 세우더니 습관적으로 채찍을 휘둘렀다. 말도 마찬가지로 목을 빼고 막대기 같은 다리를 굽히며 어슬렁어슬렁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임마? 출발하자마자 이오나는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새까만 군중들 속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을 들었다. 어디로 달리는 거야? 오른쪽으로 틀란 말이야. 말을 다룰 줄 모르나? 오른쪽으로 틀라고. 군인도 화를 내며 외쳤다. 살은 마차의 마부가 욕설을 퍼부었다. 길을 걷다가 말이 콧잔등에 어깨를 부딪힌 행인이 소매에서 눈을 털어내며 험상궂게 노려보았다. 이오나는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부대에서 갈팡질팡하며 두 팔꿈치를 양옆에 바짝 붙이고 두리번거렸다.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이고 왜 이런 곳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같았다. 비열한 놈들 뿐이군. 군인이 코웃음을 쳤다. 자네와 부딪히거나 말 밑에 깔리려 하지 않나. 저놈들이 작당을 한 거야. 이오나가 승객을 뒤돌아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뭔가를 말하고 싶었으나 목이 쉬어서 신음소리만 나오고 말은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하고 군인이 물었다. 이오나는 입을 비틀어 미소를 지으며 목에 힘을 주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제 아들 녀석이 이번 주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지? 이오나는 온 몸을 완전히 승객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그런 걸 누가 압니까? 아마 열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4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었습죠. 하느님의 뜻이겠지요. 저리 비켜, 이 자식아! 어둠을 뚫고 큰 소리가 들려왔다. 뭘 꾸물거리느냐 말이야, 이 늙다리야. 눈은 뒀다가 뭐해? 어서 가자고 어서 하고 승객이 말했다. 이러다가는 내일까지도 도착하지 못하겠어. 좀 더 빨리 몰아. 마부는 다시 목을 빼고 허리를 세우고 힘있게 채찍을 휘둘렀다. 그리고는 몇 번이나 승객 쪽을 뒤돌아 보았지만 승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비보르그스카야 거리에 승객을 내려주고 그는 선술집 옆에 썰매마차를 세워둔 채 몸을 웅크리고 마부석에 앉아 또다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방눈이 금세 그와 그의 말을 하얗게 덮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났다. 세 사람의 젊은이가 요란스레 덧신 소리를 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인도를 지나갔다. 둘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며 한 사람은 키가 작은 곱사등이다. 마부, 경찰교까지 가주게 하고 곱사등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 세 사람의 20카페이카 주지. 이오나는 말고삐를 잡아당기고 혀를 찼다. 20카페이카는 턱없이 싼 값이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1루블이건 5카페이카건 지금의 그에게는 마찬가지이고 손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3명의 젊은이들은 서로 밀치며 추잡한 말들을 늘어놓으며 썰매마차로 다가가 한꺼번에 기어 올랐다. 그러더니 어느 두 사람이 앉고 어느 한 사람이 설 것이냐를 두고 옥신각신했다. 오랜 시간 욕설과 비난, 고집이 오간 다음 곱사등이가 가장 작다는 이유로 서게 되었다. 자, 어서 몰아. 곱사등이는 자리를 잡더니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이오나의 뒷덜미에 숨을 내뿜으며 말했다. 채찍질을 해. 이봐 영감. 모자는 또 그게 뭔가. 페테르부르크를 모조리 뒤져봐도 이보다 더 형편없는 모자는 없을걸. 허허허허. 허허. 이오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왜 없겠습니까요? 잔말 말고 어서 몰기나 해. 계속 그렇게 갈 건가? 모가지를 후려쳐야 정신을 차리겠어?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아. 키가 큰 한 사람이 말한다. 어제 두크 마소프의 집에서 바시카하고 둘이서 꼬냑을 4병이나 마셨거든. 거짓말 좀 작작해. 또 한 명의 키가 큰 사람이 말했다. 개자식 같으니. 정말이야. 하늘에 걸고 맹세하지. 차라리 벌레가 기침을 한다는 말을 믿지. 허허. 이오나가 웃었다. 재밌는 분들이시네. 이런 빌어먹을. 곱사등이가 벌컥 화를 냈다. 이 빌어먹을 늙다리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언제까지고 이렇게 갈 거야. 채찍질을 하라니까 젠장. 세게 갈기란 말이야. 이오나는
바로 등 뒤에서 곱사등이가 몸을 이리저리 뒤틀며 목소리를 떠는 진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끌벅적한 욕설을 듣고 승객들의 동정을 살피는 동안 서서히 고독한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곱사등이는 목이 메어 기침이 나올 때까지 욕설을 퍼부었다. 키가 큰 사람은 페트로브나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오나는 자꾸 그들을 뒤돌아보았다. 잠시 그들이 대화가 멈추자 다시 뒤돌아보며 이렇게 한번 웅얼거렸다. 이번 주에 제 아들놈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 곱사등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한 뒤 기침을 하고 입을 닦았다. 이봐, 좀 더 빨리 몰아. 얘들아, 난 다시는 이런 느려 터진 마차는 타지 않을 거야. 이러다가 언제 도착하겠어? 그럼 영감한테 기합을 좀 넣어. 목덜미를 후려 갈기라고. 이 늙다리야, 들었어? 목을 비틀어 버릴까? 점잖게 대해주니까 아예 걸어가는군. 듣고 있나? 우리를 무시할 작정이야? 이오나는 뒤통수를 때리는 욕설을 아무런 감흥 없이 들었다. 허허 하고 그가 웃었다. 재미난 분들이시군요. 언제까지나 건강들 하십시오. 이보게 마부, 아내는 있는가? 키가 큰 한 사람이 물었다. 저 말인가요? 허허, 재밌는 분들이시네요. 지금 제게 아내가 있다면 축축한 땅뿐이죠. 말하자면 무덤 말씀입니다. 아들놈은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니 이상한 일인 거죠. 죽음의 사신이 착각한 겁니다. 나를 데려가야 하는데 아들을 데려갔습죠. 이오나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말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곱사등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겨우 다 왔군. 20카페이카를 받자 이오나는 한참을 어두운 입구로 사라져가는 젊은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시 혼자가 된 이오나에게 고요함이 찾아왔다. 한동안 잠잠했던 우수가 다시 고개를 들어 그의 가슴을 후볐다. 그의 시선은 거리 양옆으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따라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흔들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일까? 군중은 그의 우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삐 자기 갈 길만 걸어가고 있다. 우수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다. 이오나의 가슴을 조각내 그 안에 우수를 밖으로 쏟아낸다면 온 세상이 잠길 테지만 그 우수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대낮에 불을 켜고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껍질 속에 숨어 있다. 이오나는 문지기를 발견하고 그에게 말을 건넸다. 이보게 지금 몇이나 됐나? 9시가 넘었소. 그런데 왜 이런 곳에 마차를 세워두었지? 빨리 가시오. 이오나는 그곳을 떠나 조금 걷다가 몸을 웅크린 채 우수에 젖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건 이제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몸을 곧게 세우고 마치 날카로운 아픔을 느끼는 듯 머리를 흔들고 말고삐를 잡았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숙소로 돌아가야지. 그는 생각했다. 숙소로. 늙은 말은 그의 생각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1시간 반이 지난 후 이오나는 지저분하고 커다란 페치카 앞에 앉아 있었다. 페치카 위에도 의자 위에도 마룻바닥에도 사람들이 드러누워 코를 골고 있었다. 공기는 후텁지근하고 답답했다. 이오나는 잠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몸을 극적이며 일찍 돌아온 것을 후회했다.
귀리값도 못 벌었어.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한 거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자기 말도 배불리 먹이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지. 한쪽 구석에서 젊은 마부가 일어나 잠이 덜 깬 채 투덜거리며 물통 쪽으로 손을 뻗었다. 물 마시려고? 이오나가 물었다. 그렇소. 갈증이 나서. 그렇군. 실컷 마시게. 그런데 이보게 내 아들놈이 죽었다네. 들었나? 이번 주 병원에서 일을 어쩐단 말인가. 이오나는 젊은 마부의 반응을 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담요를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오나는 몸을 극적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마부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도 무척 말을 하고 싶었다. 아들이 죽은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 본 적이 없었다. 모든 걸 천천히 털어놓고 싶다. 아들이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떻게 죽어갔는지에 대한 것들 모두를 말하고 싶다.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으며 아들이 옷을 가지러 병원에 갔을 때 어땠는지 말해야 한다. 시골에는 딸 아니시아만 남았다. 그 딸 아이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한다.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그뿐이겠는가. 듣는 사람은 가슴을 치며 한숨을 내쉬며 슬프게 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가 여자라면 더 좋을 것이다. 그 여자가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단 두 마디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 것이다. 말이나 보러 가야지. 이오나는 생각했다. 아직 자기는 일러. 잠은 나중에라도 실컷 잘 수 있어. 그는 외투를 입고 말을 메어든 마구간으로 갔다. 가는 길에 그는 귀리며 건초며 날씨에 대해 생각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들에 대해 생각하면 안 된다. 누군가 이야기할 상대가 없을 때 외로이 아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모습을 떠올리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지고 만다. 건초를 먹고 있니? 이오나는 반짝이는 말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먹어라, 먹어. 귀리값을 못 벌었으니 건초라도 먹어야지. 그래. 마차를 끌기에 내 몸은 너무 늙어버렸어. 내가 아니라 아들 녀석이 끌었어야 했는데. 그앤 참 훌륭한 마부였어. 그 녀석이 살아만 있다면. 이오나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봐라, 쿠지마 이바노비치는 이제 없어. 먼 곳으로 떠나버렸단 말이지. 아주 허망하게 죽어버렸단다. 자, 너에게 새끼가 있었고 너는 그 새끼 말의 엄마라 치자. 그런데 그 새끼 말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면 어떻겠니? 무척 괴롭고 슬프겠지? 늙은 말은 건초를 먹으며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주인의 손에 입김을 내뿜기도 했다. 이오나는 아주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말에게 들려주었다. 네, 안톤 체호프의 우수였습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상대방이 잘 들어주지 않을 때, 또 듣는 척 하면서 건성으로 듣고 딴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지요.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 일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해주고 또는 정말로 슬퍼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삶이 덜 힘들고 덜 외롭고 마음이 좀 든든해지겠지요. 이 작품을 읽고 나니 정말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해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또한 누군가 마음속의 얘기를 했을 때 얼마큼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 공감해 주었나 하고 자문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안톤 체호프의 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